여기 한국에서 터무니없는 경험을 했다는 탈북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런 어이없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충격적인 경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평양에서는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돼요. 매일 아침 훈련이 시작되면서 모두 일어나서 참여해야 하죠. 저는 한숨을 쉬며 어제 아이스하키 연습으로 아픈 근육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제 이름은 장혜정이고 25살이에요. 평양, 그러니까 북한의 수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여기서는 매일매일이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모두 엄격한 일정을 따르고 놀라움이나 변화는 거의 없어요. 어두운 옷을 입으면서 작은 아파트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우리나라의 지도자 동상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로 밥과 김치를 빨리 먹고 아이스하키 장비를 챙겼어요. 엄마, 저 다녀올게요. 라고 외쳤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혜정아, 연습 잘하고 와. 아이스하키가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열심히 해.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아이스하키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피겨 스케이팅을 꿈꿨어요.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피겨 스케이팅은 돈이 많이 들고 우리 집은 화려한 의상이나 개인 레슨을 받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빙상장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했어요.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피겨 스케이팅 꿈을 이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길거리는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어디를 봐도 우리 지도자들의 포스터와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슬로건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국경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빙상장에 도착하니 대부분의 팀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스케이트를 신으면서 민정이가 얼음 위에서 슛을 연습하는 모습을 봤어요. 민정이는 우리 팀의 스타였어요. 그녀는 우리 중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기술이 뛰어났어요. 게다가 그녀는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녀를 보면서 익숙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민정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최근 들어 그 질투심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코치가 호루라기를 불자 우리는 모두 지시에 따르기 위해 모였어요. 잘 들어, 팀.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곧 열리는데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해. 민정이가 남한에서 우리를 대표할 거야.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당연히 민정이가 선택될 거였죠. 저는 씁쓸함을 억누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 항상 그녀일까요?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스케이트를 탔어요. 질투심과 좌절감을 떨쳐내기 위해 애쓰면서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삶에 갇혀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몇 시간 후 연습이 끝나고 모두 탈의실로 향하는데 민정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혜정아, 밥 먹으러 갈래? 내일 남한으로 떠나기 전에 같이 놀고 싶어. 저는 망설였어요. 한편으로는 질투심에 빠져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민정이는 북한 밖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녀가 거기서 겪은 일들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 저는 태연하게 대답하려 했었어요. 좋아. 근처 음식점으로 걸어가면서 민정이는 그녀의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서울에 가는 게 정말 기대돼. 그녀는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달라. 건물은 너무 높고 불빛이 가득해. 그리고 음식,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워졌어요. 민정이가 묘사하는 남한은 마치 다른 행성 같았어요. 정말 그렇게 다르니? 제가 물었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지난번에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와줬어.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렇지?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평양에서는 낯선 사람, 특히 외국인을 경계하라고 배웠거든요. 누군가가 친절하게 도와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간단한 국수를 먹으면서 민정이는 제가 상상도 못할 세상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해도 되는 세상이라니. 우리가 헤어질 때쯤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어요. 어둠이 짙어지는 가운데 집으로 걸어가면서 민정이가 한 말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북한 밖의 삶을 진지하게 상상해봤어요. 선택이 많고 꿈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감정을 안고 잠들었어요. 그건 갈망, 호기심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섞인 감정이었어요. 이 작은 불씨가 곧 제 삶을 바꿀 큰 불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민정이가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해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작은 침대에 누워 우리 가족 아파트의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면서 북한 밖의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팀 연습장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라커룸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죠. 거기에 민정이가 있었어요. 우리 팀 동료들 사이에서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혜정아,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불렀어요. 여기 와봐.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봤어. 호기심과 질투가 뒤섞인 마음을 숨기며 다가갔어요. 민정이는 항상 우리 팀의 스타였고 이제 그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말해봐.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땠어? 민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상상도 못할 세상을 그려냈죠. 먼저 공항, 그녀가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커. 작은 도시 같아. 모든 게 깨끗하고 반짝거려. 가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을 팔아.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했어요. 북한의 공항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작고 기본적이며 종종 비어 있었죠. 그리고 버스. 민정이는 계속했어요. 고속버스가 정말 편해. 의자가 뒤로 젖혀지고 다리 공간도 엄청 넓어. 몇 시간 만에 전국을 돌아다녔어. 평양의 버스를 생각해봤어요. 종종 붐비고 고장나는 버스들. 전국을 빠르고 편하게 여행하는 것은 꿈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민정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음식이야. 음식이 엄청 많아, 혜정아. 그리고 정말 맛있어. 매일 고기를 먹었어. 생각만으로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고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사치였거든요. 민정이가 계속 이야기할 때 저는 이상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불만이 커져갔죠.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적은 걸 가지고 있는 걸까? 며칠 동안 민정이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밤의 도시를 밝히는 불빛들, 아름다운 옷과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가게들에 대해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연습 후 어느 날 민정이가 말했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친구와 대화하고 비디오를 보고 심지어 음식을 주문하는 데 사용해. 저는 낡은 폴더폰을 내려다보며 질투를 느꼈어요. 민정이가 한국에 대해 말할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더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런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꿈과 함께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도 커졌어요.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 끊임없는 정전, 가게에서의 제한된 선택, 우리가 말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 등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공장이 곧 문을 닫을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결심했어요.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민정이가 이야기한 기회와 자유를 원했어요. 우리 국경 밖의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북한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종종 붙잡혀 심하게 처벌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며칠 동안 저는 그 결정을 두고 씨름했어요.
위험에 대해, 가족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가질 수 있는 삶과 제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저녁 식사 후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떠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 후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버지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떴어요. 미쳤니?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어요. 떠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지만 제가 거기서 가질 수 있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반박했어요. 기회와 자유. 자유?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자유가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니? 가족을 떠날 만큼 가치가 있어? 부모님의 말은 가슴 아팠지만 제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호해졌어요. 두 분을 사랑해요. 눈에 눈물이 맺히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도 밖에 있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시도해봐야 해요. 그날 밤은 논쟁과 눈물로 가득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여기에 머물고 우리가 가진 삶에 만족하라고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도 이해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도 북한에서의 삶이 힘들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우면서 제 마음은 결심이 섰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한국, 그 모든 놀라움과 기회를 가진 곳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부름에 답할 준비가 되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정이의 이야기가 심은 변화의 씨앗은 새로운 삶에 대한 완전한 욕망으로 자라났어요. 그 결정이 제 삶을 얼마나 바꿀지,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자유에 대한 희망, 민정이가 묘사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희망으로요.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꼭 한국에 갈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법을 찾을 거야. 평양을 떠나던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옷 몇 벌과 약간의 음식, 가족 사진 한 장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아파트를 몰래 빠져나오면서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깨워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제가 뭘 하려는지 아시면 저를 막으려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저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거리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저를 보면 어떡하지? 탈출하려는 걸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계속 스스로에게 왜 이러는지 상기시켰어요. 더 나은 삶을 원했어요. 자유를 원했어요. 민정이가 말해줬던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검문소와 순찰대를 피해 다녀야 했거든요. 몇 시간 동안 걸었어요. 발은 아프고 신경은 곤두섰죠. 강이 보였을 때 거의 울 뻔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은 넓고 위험해 보였어요. 물은 어둡고 빠르게 흘렀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화난 것처럼 들렸어요. 한참 동안 강가에 서서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잡히면 어떡하지? 하지만 돌아가서 만약 이라는 생각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사는 게 더 두려웠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물에 발을 디뎠어요. 아, 정말 추웠어요. 마치 1000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듯했어요. 물살이 강해서 발을 휩쓸어 가려 했죠.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더 깊이 들어갔어요.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자 수영을 시작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차가운 물 때문에 근육이 아팠어요. 물살이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하류로 밀어내려 했죠. 반대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무서운 순간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씩 팔을 젓는 것만 생각하며 계속 나아갔어요. 드디어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추워서 이를 부딪히며 떨고 있었죠. 하지만 해냈어요. 중국에 도착한 거였죠. 기쁨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조용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경찰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 테니까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숲을 찾아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신 지시를 따라 걷기 시작했죠. 며칠 동안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녔어요.
이곳들은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그들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줬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저를 돕는 건 그들에게 위험했거든요. 이 안전가옥들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기와 함께 있는 젊은 엄마, 가족을 모두 두고 온 노인, 제 남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10대 소년 등.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같은 꿈을 공유했죠. 자유. 어느 날 밤 거의 잡힐 뻔했어요. 다음 안전가옥으로 가고 있을 때 경찰차를 봤거든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골목으로 숨어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죠. 차가 너무 가까워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지나간 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무섭고 지쳤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가 들려준 나만 이야기,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생각했죠. 이런 생각들이 힘을 줬어요. 마침내 남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정말 친절하고 온화한 분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베트남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남한으로 갈 수 있다고요. 베트남까지의 여정은 길고 불편했어요. 트럭 뒷자리에 숨어서 타고 밤중에 숲을 걸어 다녔어요. 가끔 작은 어두운 방에서 며칠씩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목사님과 그의 친구들은 항상 도와주고 격려해줬어요. 그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의 친절을 잊지 못할 거예요.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큰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남한 대사관으로 데려가셨어요.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음식과 깨끗한 옷을 주고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인내심 있고 친절했죠. 남한으로 갈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겪어온 모든 일을 떠올렸어요. 평양에서의 무서운 밤, 얼어붙은 강, 중국에서의 숨바꼭질, 베트남까지의 긴 여정.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냈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무사하기를, 제가 왜 떠났는지 이해해 주기를 바랐어요.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 긴장되고 설렜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떠나온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봤어요. 땅이 점점 작아지면서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열심히 살겠다고. 모든 걸 배우겠다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비행기가 남한 제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 들었어요. 희망이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밝은 조명, 반짝이는 바닥, 북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작은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서 있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친절해 보이는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국가정보원의 김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환영해요. 혜정씨.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김요원과 그녀의 팀은 저를 안전한 집으로 데려가서 쉴 수 있게 해주고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죠. 남한에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새로운 곳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울 게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먹는 음식, 입는 옷까지도요. 물속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김요원이 저를 편의점에 데려갔어요. 저는 색색의 과자와 음료로 가득 찬 선반을 보며 놀랐습니다. 골라봐요. 원하는 거 아무거나요. 그녀가 말했죠. 망설이며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과자 한 봉지와 탄산음료를 골랐습니다. 처음으로 그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 달았거든요. 김요원이 제 반응에 웃었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팀의 다른 요원인 이 요원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앱을 사용하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생명줄이 될 거예요. 그가 설명했죠. 이걸로 길을 찾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저는 몇 시간을 연습하며 서툴고 좌절감을 느꼈지만 첫 번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도를 찾아내는 작은 승리들은 제게 커다란 성취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을 혼자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새로 산 스마트폰을 들고 도시로 나섰죠. 높은 빌딩과 붐비는 거리들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보려 했지만 복잡한 노선도에 혼란스러웠어요. 길을 잃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남에 가려고 하는데요. 제 북한 억양이 드러났죠. 그녀는 외면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녀는 제게 남한에서의 경험을 물었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녀의 친절함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친구를 사귄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북한 탈북자라는 이유로 저를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요. 도와주려는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두 남자가 북한 탈북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모두 스파이야. 믿어서는 안 돼. 한 남자가 말했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상처받고 화가 난 채로 카페를 떠났습니다. 이 경험을 중국을 통해 저를 탈출시켜준 정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는 남한에서 제 멘토가 되어주셨죠. 그들의 무지에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친절함을 보여주세요. 목사님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적응센터에서 공부에 전념했어요. 남한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들이었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생각과 믿음을 강요받았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죠. 또한 은행 계좌 개설, ATM 사용, 장보기 같은 실생활 기술도 배워야 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죠. 가끔은 이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빠른 생활 속도와 끊임없는 소음과 활동은 평양에서의 조용한 삶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때로는 방에 틀어박혀 집에 익숙함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어요. 민정이 들려준 나만의 이야기, 여기에 오기 위해 감수한 위험들,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어려움과 성취를 공유하며 응원했습니다.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도착한 지 약 3개월이 되었을 때 김요원이 저를 아이스 링크로 데려갔어요. 다시 스케이트 타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얼음 위에 서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건 익숙한 일이었죠. 내가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남한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수년간 연습했던 동작들을 해보았어요. 스케이트를 타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맞아요. 남한에서의 삶은 도전적이었어요. 배울 것도 많았죠. 하지만 저도 강점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재능이 있었죠. 그날 아이스 링크에서의 경험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하고 번영할 기회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스 링크를 떠날 때 김요원이 전단지를 건네주었어요. 커뮤니티 아이스하키 팀에서 선수를 찾고 있어요. 관심 있을 것 같아서요. 전단지를 보고 다시 김요원을 바라보았어요.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관심 있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남한에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마주해야 할 도전도 많았지만 전단지를 들고 있는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요. 한국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된 건 자유도 그 나름의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났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슈퍼마켓의 끝없는 선택지,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 흥분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죠. 정보원들과 목사님 커뮤니티 사람들이 친절했지만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밤에는 작은 아파트에 누워서 도시의 낯선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길에서 함께 걷는 가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괜찮으신지, 저를 그리워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들을 두고 떠나온 죄책감이 가끔씩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여기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 때도 많았어요. 문화 충격도 엄청났어요. 모든 게 달랐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먹는 음식, 심지어 옷차림까지. 나는 정말 눈에 띄는 존재 같았어요. 한 번은 카페에 갔는데 주문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메뉴에 모르는 단어들 뿐이어서 창피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는데 정말 바보 같고 외따로 느껴졌어요. 일도 또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아이스 링크에서 청소하고 일을 도와주는 직업을 구했는데 화려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문제는 동료들이 말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속어를 사용하고 말도 너무 빨리 했어요.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할까봐 항상 두려웠어요. 어느 날 10대 소녀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왔어요. 그들은 웃고 셀카를 찍으며 걱정 없이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슬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북한에서 자라면서 이런 무심한 10대 시절을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지하철 시스템을 익혔어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도 알게 되었죠. 심지어 직장에서 몇 명의 친구도 사귀었어요. 아이스 링크는 나의 성소가 되었어요. 얼음 위에 있을 때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된 것 같았어요. 일 끝난 후에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향에서 좋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었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느꼈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매니저가 내가 연습하는 걸 봤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초보자 수업을 가르쳐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한국어 실력도 좋지 않았고 창피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내 실력이 인상적이라고 격려해줬어요. 처음 몇 번의 수업을 가르치는 건 정말 두려웠어요. 기본 기술을 시범 보일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주마다 소녀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내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유용하다고 느꼈어요. 그 즈음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을 때 누군가 북한 억양으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돌아보니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혼자 쇼핑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라고 북한 말투로 말했어요. 혹시 북한에서 오셨나요? 그녀의 눈이 놀라서 커지더니 곧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나보다 2년 전에 탈북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를 정확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수연은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진짜 친구였어요. 그녀는 내가 겪고 있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녀를 통해 다른 탈북자들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내게도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우리는 함께 북한 음식을 요리하며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리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수연을 통해 다른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알게 되었어요. 일부는 북한 교육이 인정되지 않아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내 여정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도시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의 농담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내 과거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경험은 나를 회복력 있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견뎌냈어요. 북한을 탈출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어느 저녁, 아이스링크 문을 닫고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던 불안하고 확신 없는 소녀는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있고 강한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일 가족이 그리웠어요. 여전히 가끔은 이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나는 헤엄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랜만에 평온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때 무섭게만 보였던 서울의 바쁜 거리들이 이제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정한 자유란 억압의 부재뿐만 아니라 기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몇 달 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강함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지탱해 줄 거예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드디어 제가 자리 잡은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온 여정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죠. 어느 날 지역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자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하키 아카데미를 열어보면 어떨까? 단순히 하키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과 희망을 가지는 법도 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장소를 구하고 장비를 사들이고 소문을 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북한에서 아이스하키를 할 때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했거든요. 어떤 아이든 하키를 하고 싶다면 그 아이의 가족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첫날 3명의 여자아이들만 왔어요. 조금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큰 웃음으로 맞이하며 하키채를 잡는 법부터 가르쳤죠.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흥분을 보았어요. 처음 하키를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합류했어요. 어느새 우리는 한 팀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많아졌어요. 방과 후 매일 아이들은 스케이트장으로 달려와 배우고 싶어 했죠. 저는 그들에게 더 빠르게 스케이트 타는 법, 퍽을 패스하는 법, 골을 넣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쳤죠. 얘들아, 제가 말하곤 했어요. 아이스하키는 가장 빠르거나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함께 일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야. 북한에서의 제 삶과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했죠. 아이들은 큰 눈을 뜨고 제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자기들 이야기도 나눴어요. 개인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참 좋았어요. 아이들이 날마다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며 저는 자주 민정을 생각했어요. 그녀는 북한에서 제 팀원이었고 그녀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 떠날 용기를 줬죠. 그녀가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알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줬죠. 가끔 새로운 동작을 가르칠 때 민정이 그 동작을 하던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녀는 항상 얼음 위에서 우아했고 어려운 동작도 쉽게 해냈죠. 저는 그녀의 에너지를 받아서 제 학생들에게 전해주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연습 후 스케이트장을 잠그고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민정이었어요. 그녀도 한국으로 탈북했고 저를 찾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감정에 북받쳐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탈북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나눴죠. 제가 아이스하키 아카데미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혜정아, 그녀가 말했어요. 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너는 항상 아이스하키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잖아. 지금 그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니 정말 기뻐. 그녀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예전의 질투는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그녀의 영향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북한을 떠나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카데미가 성장하면서 명성도 함께 커졌어요. 우리는 지역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곧 트로피도 타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더 나은 선수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고 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아카데미에 대한 기사를 쓸어왔어요.
그녀가 왜 아카데미를 시작했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물었어요. 저는 신중히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여정이 저에게 꿈은 불가능해 보일 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죠.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어떤 이들은 희망과 지도를 찾는 다른 탈북자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북한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두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학교와 지역센터에서 강연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배운 교훈들을 전했죠. 북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이야기했어요. 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받은 친절과 지원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자유는 선택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청중에게 말하곤 했죠. 그 선택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걸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청중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두만강을 건너던 것 많던 젊은 여자가 떠오르곤 했어요. 그녀에게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 증거였어요. 평양의 얼어붙은 들판에서 서울의 번화한 거리까지의 제 여정은 꿈과 인간 정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제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찾고 삶을 개선하도록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아이스하키 아카데미에서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어요. 곧 아이들이 와서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로 나아갈 거예요. 오늘 그들이 무엇을 이룰지, 또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 두 한국이 통일되어 고향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 학생들 중 일부는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얼음 위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삶의 영역에서 성공시키는 길을 선택할지도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얼음 위에 설 때마다 저는 꿈의 힘,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게 돼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북한을 떠나는 것이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쫓을 용기를 찾는 것, 질투를 극복하고 그것을 동기로 바꾸는 것, 그리고 친절의 힘과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제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웃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곳은 단순한 아이스하키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희망과 성장,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매일 제가 이곳의 일부라는 것이 감사해요.